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개론 강의를 맡은 디지털 인스티튜트 그룹의 김영택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진행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강의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바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트렌드하고 각각의 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사례를 소개하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과 이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첫 번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검색 엔진, 이메일, 소셜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더불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인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공지능 또 최근에 VR, AR이 거듭된 메타버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기술 자체가 진화해서 하나의 미디어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 뉴스,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동영상, 또 디지털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또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에 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기업들, 또 그것의 주체 부분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제 미디어가 되면서 그런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도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궁극적인 저희가 그런 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달성 또 그런 목적과 목표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시키는 거, 유입시키는 거, 또 저희가 인지와 유입된 고객들을 전환을 시키고 또 단기적인 고객의 확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이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또 단계별로 기업들이 원하는 고객의 전환들을 손쉽게 일으키기 위해서의 탐색 비교를 저희가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고객의 체험을 극대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구매 자체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등등등.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또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일방향적으로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좀 더 인터랙티브라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과 대화하고 고객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적인 범위 내에서의 전통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앞서서 얘기한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 마케팅에서는 일방향적으로 기업이 그냥 하고자 하는 말들, 일방적으로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러면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고객과 대화하고 또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이 조금 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매체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통 마케팅에서는 저희가 4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더불어서 오프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저희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미디어, 더불어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확장이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VR, AR 등 다양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체험을 극대화하고 좀 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믹스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마케팅 포피를 나누고 가치 사슬 중심으로 가격을 매기고 유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마케팅 포피 중심으로 마케팅 자체를 믹스를 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고객의 비용을 세이브하고 또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고객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화하고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본다 그러면은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인지를 강화를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객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냐면은 배너 광고라든지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고객의 인지를 강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객의 인지를 강화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을 유도를 해야겠죠. 뭐 고객의 댓글을 쓰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벤트를 진행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게끔 한다든지 등등등의 저희가 고객의 행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객의 행동을 유도할 때 저희가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과 범위는 뭐냐면은 마케팅 PR이라고 하는 MPR입니다. 이 MPR에 속하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뭐 소셜미디어를 운영해서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든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고객들이 공유하고 확산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제품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되게 콜라보레이션이 많습니다. 다양한 뭐 동종업계의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이 업종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 범위 자체가 다 기업이 원하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법과 방법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M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전환과 구매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전환과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범위는 또 기법 부분들은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세일즈라는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의 저희가 고객을 전환시켜주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법과 범위 부분들인데요. 할인을 해준다든지 쿠폰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1+1을 제공해 준다든지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이런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또 마케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C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고객이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때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우소 고객인지 또 어떤 고객들이 저희의 구매 고객들인지 이런 고객들을 분석해서 개인화시켜주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줘서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CRM이라는 방법을 써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마케팅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믹스를 하는 범위 자체도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미디어를 믹스해서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는 뭐냐면은 페이드 미디어입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저희가 돈을 주고 집행하는 모든 미디어는 페이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얘기했던 광고에 속하고요.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네이티브 광고, 돈을 주고 집행해서 그거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보상을 제공해주는 리워드 광고 부분이 있고요. 쇼핑몰을 들어가게 되면은 덕지덕지 뭐 5,000원을 줍니다, 10,000원을 줍니다 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제휴 광고들입니다. 이런 광고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인지를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온드 미디어입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미디어를 소유하는 부분들을 온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드 미디어에 속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이메일, 소셜 미디어입니다. 기업이 개설한 홈페이지, 기업이 개설한 페이스북, 기업이 개설한 블로그 자체가 대표적인 온드 미디어입니다. 온드 미디어의 역할 부분들은 인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얘기했던 저희가 NPR적인 활동에서 고객들이 검색하고 또 고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공유한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등등등의 활동 부분들이 이 온드 미디어의 활동이고 온드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언드 미디어입니다. 기업이 돈을 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미디어적인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언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드 미디어의 대표적인 역할 부분들은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언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드 미디어는 검색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인플루언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언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마케터는 어떠한 역할하고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까요? 디지털 마케터는 크게 6가지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고객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떤 채널을 활용해야 되고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브랜딩을 강화하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확보 전략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매출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의 판매 증대를 하기 위한 전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캠페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했던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의 경험, 비교 탐색들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CRM을 진행한다든지 네 번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접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실행하는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고를 구매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컨텐츠를 게재를 하고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동영상분들을 공유 확산을 진행을 하는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 기획했던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유입이 잘 됐는지, 유입된 고객들이 전환을 얼마 정도 일으켰는지 그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원했던 이벤트에 참여라든지 그 고객 확보라든지 매출이 달성이 됐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측정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운영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을 때 광고 대행사라든지 프로모션 대행사라든지 분석 대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대행사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일정이라든지 비용을 관리를 통해서 마케팅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는 크게 현재 세 가지 트렌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들의 재미와 호기심 또 경험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공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앞서서 얘기했던 트렌드를 하나씩 다시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타겟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타겟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 범위 내에서의 단계별로 저희가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들은 페르소나 타겟팅입니다. 저희가 페르소나 부분들을 가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부분들은 고객에 대한 것들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저희 타겟 고객들이 20대다. 근데 20대들 중에서 맛집을 좋아한다. 등등등의 이런 각각의 고객의 유형을 기반으로 저희의 타겟 고객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이 저희 페르소나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하는 이제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나 또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타겟 고객들이 저희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유입된 고객들이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의 각각의 이벤트 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매 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등의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그 행동을 기반한 타겟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리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사이트를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들어갔던 페이지의 광고가 졸졸졸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 광고들이 거의 대부분이 리타겟팅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타겟팅 부분들은 그 유입된 고객들을 기반으로 리타겟팅 진행을 해서 그 리타겟팅 고객들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전환을 했던 고객들과 그 고객들의 다시 또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환을 했던 고객과 유사한 고객들을 저희가 다시 추출해내서 그런 고객들만 다시 타겟팅하는 부분들이 유사 타겟팅, 루컬라이크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하기 위해서 페르소나 타겟팅, 리타겟팅, 유사 타겟팅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의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부분들은 서울관광공사가 해외 관광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보고 싶은 서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한 비짓 서울 캠페인 부분들입니다. 이 비짓 서울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일단은 타겟 대상들이 MZ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들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매체들을 많이 사용하는 해외 국가를 분석하고 또 그들이 좀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동영상 소재 부분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MZ 세대들 중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은 페르소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의 관심이 있거나 K-팝을 받거나 아니면은 한국 여행이라든지 여행에 관심이 있는 그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페르소나를 선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페르소나 타겟팅을 집행을 했습니다. 페르소나 타겟팅을 집행한 후에 그 페르소나 타겟팅들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 관련 정보도 보고 K-팝 관련된 정보도 보고 기타 등등등의 한국에 대해서의 다양한 정보를 본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타겟팅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타겟팅을 집행을 한 후에 좀 더 높은 성과를 보인 시장 아니면은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관광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나 또 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봤던 활동했던 고객들의 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유사 타겟팅을 집행해서 조금 더 다양한 성과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앞서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인지를 강화했다 그러면은 그 인지를 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동영상을 만들거나 페이스북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타 등등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때 크게 세 가지 범위 내에서의 컨텐츠 자체를 제작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뭔마하는 비법, 뭔마하는 몇 가지 등등등의 하우투 컨텐츠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좀 더 흥미를 또 자극할 수 있는 흥미성, 유머형 형태의 컨텐츠를 두 번째 제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는 고객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게끔 뭐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감동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 뭐 브랜드 메시지, 고객의 참여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 사례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밖에서만 보는 거예요. 밖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외관만 사진을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온 인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밖에만 보지 말고 오페라 하우스에 오게 되면은 연극도 하고 다양한 공연도 하고 있으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들어와봐 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다들 오페라 하우스 밖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사진을 게재할 때 그 사진을 게재하는 사람의 유치 기반을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객이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라고 보고 그 사진을 올린 고객들한테 푸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는 어떻게 보내냐면은 사전에 영상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페라 하우스의 스텝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의 배우라든지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의 뭐 무대 장치를 하는 다양한 그 직원들이 자,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들어와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공연도 있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동영상 메시지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다양한 의상을 한번 입어보게 한다든지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에 한번 서보게 한다든지 등등등에 대해서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또 그런 이제 체험을 느낀 고객들이 다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더불어서 2차적으로는 공유 확산을 유도하는 형태의 바이럴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공유 확산을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앞서서 컨텐츠 마케팅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화했다 그러면은 그런 체험과 경험을 느낀 고객들이 다양한 소셜미디어라든지 또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바이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를 게재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지도가 있는 또 팬이 있는 또 팬을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또 공유 확산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스 마케팅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고객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유저 제너레이션 컨텐츠인 UGC 캠페인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 확산을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 캠페인은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게재를 한다든지 또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바이럴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의 인지를 강화하고 바이럴을 확산시켜주는 UGC 캠페인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재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인플루언스 부분들입니다. 이미 100만이라든지 100만, 50만 정도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스를 활용해서 각각의 그 인플루언스들이 제품을 체험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여행이나 관광지 부분들을 가서 직접 보고서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형태에서 공유 확산을 유도하는 인플루언스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호주 관광청 같은 경우는 8월하고 12월 사이 자체가 관광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MZ 세대, 좀 더 젊고 트렌디한 MZ 세대들한테 호주를 홍보하고 호주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각의 저희가 여행 인플루언서라든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라든지 뷰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공유 확산 마케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자체가 각각의 호주에 있는 저런 자연 풍광이 있는 곳에서 피트니스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뷰티 인플루언서가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좀 더 다양한 그 호주의 경치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맛집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관광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명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각 지역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볼거리, 먹거리,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차별화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로그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주의 다양한 관광지 부분들을 소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앞서서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디지털의 기술, 디지털의 매체,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범위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라고 봤을 때는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중심 또 주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도 같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마케팅을 기업들이 집행할 때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매체 중심의 저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현재는 컨텐츠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 중심이 되는 것들이 매체보다는 저희가 동영상 컨텐츠 아니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유도가 되면서 공유 확산이 진행되는 형태로 현재의 디지털 마케팅 자체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전반적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범위와 또 현재의 각각의 퍼포먼스 마케팅,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는 업무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글로벌을 진출해서 각각의 디지털 마케팅을 집행할 때 활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